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지방시대의 심재호입니다. 겨우내 묵었던 먼지를 걷어내기 위한 봄맞이 대청소가 가정은 물론 도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심 속에는 대청소를 해도 암울한 곳이 있죠. 바로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도심에 흉물이 되고 있는 폐허 건물인데요. 도심 속 우범지대로 지적받고 있는 장기 방치 건축물은 어느 누군가의 가슴 아픈 사연이 담긴 사유재산이기에 도심의 흉물이 되어도 이를 해결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정한 경기도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가 그 해결책인데요.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한 심규순 경기도 의원으로부터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원께서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안양시의원으로 이제 8년간 의정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역 앞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흉물로 자리 잡고 있는 건축물을 보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서 안양시에 또 경기도에 도시 환경을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확인해 보니 장기 방치 건축물이 경기도에 곳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이 된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도시주택국과 또 도의원들과 협의해서 이 조례를 최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훼손된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가 중단된 장기 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는 얘기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조례가 도심 환경을 해치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우범 사건 사고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해치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제2조를 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의했습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이란 공사 착수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 규정했습니다. 또 정비사업이란 단어도 경기도지사가 이를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를 볼까요? 제3조를 보면 도지사는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 방치 건축물이라도 이 건물은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일 텐데요. 이런 타인의 재산을 도지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조례 3조 3항부터 5항까지는 정비 계획 수립과 결정하기까지 절차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도지사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또 도지사는 확정한 정비 계획을 지체 없이 도부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장 군수에게는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4조를 볼까요? 이 정비 사업을 위한 실태 조사는 매년 혹은 경년 또는 분기별 등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정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사 중단 건축물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된 장기 방치 건축물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일까요? 제5조를 보겠습니다. 제5조 5조를 보면 좀 무섭습니다. 도지사는 공사 중단 건축물이 공사 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정비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해당 공사 중단 건축물이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축주가 법 절차에 따른 도지사의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는 철거 명령뿐만 아니라 안전조치 명령도 내릴 수 있는데요. 건축주에게 공사 현장 출입 통제를 위한 안전 펜스 설치나 경고문 설치 등 안전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명령만 하고 끝나나요? 제7조를 볼까요? 제7조에 답이 있습니다. 제7조에는 도지사는 공사 중단 건축물이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건축주에게 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도지사는 이 건축물에 대해 철거 명령도 하고 안전조치 명령도 하고 공사비도 지원하는데요. 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사 중이던 이 건축물을 놓고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재산권 분쟁을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도지사가 해당 건축물과 관련된 사람들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에서 도지사에게 좀 더 책임감을 더 강화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제9조를 보겠습니다. 제9조 1항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면 이 공사 중단 건축물 등을 매수하거나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건축물 등을 취득한 경우 철거하거나 신축하거나 혹은 그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책임도 도지사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재산권 분쟁 혹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방치된 건물이라 흉하고 불안해도 말도 못하고 참아왔지만 이 조례를 통해 방치 건물을 해결해야 할 책임자가 정해진 만큼 문제 해결의 책임 있는 경기도지사는 도심환경과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지방시대였습니다.